늙으니까는 뭔가 이 나의 뿌리에 대한 거는 좀 알아야 되겠고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서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그런 일들을 할 사람이 없고 네가 좀 잘 마무리를 지어서 비석도 제대로 세우고 뭐 이런 걸 좀 해라. 이래서 제 뿌리에 대한 의식이 좀 생겼고, 여기가 광산 김씨 시조묘인데요. 우리는 평장사라고 부르는데 이 시조 되시는 분이 신라 원래는 헌광왕의 제3자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왕자분이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미리 이곳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후손들 중에서 고려시대에 가장 많은 평장사가 나왔어요. 그 평장사라는 건 정말 높은 벼슬인데, 그래서 여기를 보통 평장사 마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여기가 평장동이 된 거고, 그래서 평장사라고 부르게 된 건데, 자리를 잡은 것을 보면 그 뒤에가 불대산이라는 이제 그 주산이 있고, 여기서 저쪽으로 마주 보면은 서석산이, 광주의 서석산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 꼭대기 올라가면 실제로는 서석산에서 높은 산인데 여기서 보면 저 아래로 보여요. 그래서 아주 천하의 명당 자리라고 그러는 곳이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역시 그 조상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상들의 그래도 은공이 쭉 내려와서 나라는 현존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그 동학에서 말하는 성경신의 가장 근원적 느낌이 아닐까, 종교의 가장 근원적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단지 그 어떠한 좁은 족벌주의라든가 팩셔널리즘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순수하게 나의 뿌리에 대한 공경심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제일 가운데 있는 취사당이라는 게 이게 사문에 사람들이 모인다, 이런 정말 유학의 가장 근원을 말하고 있는 저 취사당 건물을 개수를 할 적에 제 증조부가 그때 병마절도사 높은 벼슬을 하신 분인데, 취사당에 들어가 보니까 취사당기가 우리 증조부가 쓰셨더라고. 증조부가 쓰시고 그때 자기가 와서 이거 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주 거액의 돈을 쾌척을 하시고 여기다가 그 남긴 취사당기가 있고, 우리 증조부 얘기 중에서 내가 가장 집안에 내려오는 것 중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는 우리 증조부가 돌아가시니까는 이 근처에서 장례 그 상여가 나가는데 그 뒤를 이 거지들, 그 당시 가장 천민후에 여기던 거지들이 만장을 들고 가는 게 한 300여 기에 이르렀다,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봐서 버림받은 자들, 그 당시 핍박받는 자들, 그런 분들에 대한 사랑이 깊었으면은 그들이 이 양반 돌아가실 때 그렇게 슬퍼서 만장을 들고 따라갔을까. 올해 여기 대제를 지내는데 저보고 초헌관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초헌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이렇게 아름답고 굉장히 의미 있는 제식에 제가 이렇게 초대받아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평생 이런 것은 꿈도 못 꿨는데, 저를 갖다가 초헌관으로, 대제의 초헌관으로, 제가 보통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그래서 3명이 뽑히는데 초헌관이 거의 다 중심이 돼서 그 예식이 진행되는데, 좀 앞에 뭐가 올라가는지, 뭐가 지금 우리가 제사상에 올리는지 이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그렇죠. 시기 정상적으로 시작할 거고요.
잔인진 총관 지좌 대규사 근구총 행사 찬이는 총관의 자축으로 나아가 재직사가 모두 갖추어졌음을 구하고 행사를 청하시오. 예, 청 행사. 잔인인 총관 점시 진설 찬이는 총관을 인도하여 진설을 확인하고 자리로 돌아가시오. hon관지우 이태리수 총관 홍양공로 진총관 지좌우회 우세차 이민 10월 신해사 후손녀 감소고 방시조고 신라국 왕자보공 부군 문화시중 사령공 부군 황대 정거공 부군 불만 됐다가 뛰어요. 오늘 이 평장사 대제를 초원관으로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렇게 대제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게 제 인생에 아주 최고의 영광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공부만 집중하고 주변의 일들을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평장사에서 어려서 아버님으로부터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한번 와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더구나 저의 바로 증조부님이 바로 이 취사당을 중건할 때 거금을 투척하시고 여기 취사당기를 남기셨다는 것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해남 대흥사에도 그분의 그 공덕비가 아주 대흥사 한복판에 있고, 옛날에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할아버지 덕분이더라고. 오늘 이 초원관으로 이렇게 초청되게 된 것이 역사적인 어떤 필연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동이 밀려오는데 가장 가슴 아픈 거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도 증조부님의 이 행적을 네가 찾아봐라 그렇게만 하셨지, 그 양반도 여기 취사당기가 있는 것도 모르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래서 상당히 오늘 이 순간을 아버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얼마나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격해 하셨을까.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평장사라는 곳은 아주 대단히 명당이고 여기에 그 문운이 가득해서 이 평장사의 후손들은 학자가 많이 배출되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해동성은 설총부터 18인이 거기 문묘에 배양되는데 한 집안에서 부자 두 분이 올라가요. 18인 중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조선 왕조의 살인들의 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 김장생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제가 바로 김장생, 여기에 직계 가문인데 김장생의 아드님이 김집이란 말이야. 근데 이분을 이제 우리가 이분은 사계라고 부르고 이 김집은 신독자라고 부르는데, 조선 사상사를 논한다 그러면 이 두 분을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부 예학의 대가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니크하게 이 삼례라고 그러면은 의례, 주례, 그리고 예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주제 가래라든가 이런 모든 예의에 관한 문헌을 아주 정밀하게 고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선 왕조의 그 어떤 예의 철학을 만든 분들이야. 이 두 분이 부자인데 나는 이 신독제라는 분이 정말 매력적인 분인데 이분이 그 쓴 시도 우리 집에 걸려 있는데 이분이 맨날 이렇게 걸음이 이렇게 가제 걸음으로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아마 그래서 그 노인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분을 가제 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가제 선생이라고 별명이.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그걸 가지고 이거 시를 썼는데 이거 멋있어. 이거 멋있는 시거든. 이 양반의 그 삶을 나타내주는 가제 선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가제라는 놈은 앞으로도 잘 가고 뒤로도 잘 간다.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만 가는 게 장땡이 아니다. 이 양반이 이런 말도 했거든. 얼마나 이 양반이 그 철저한 사람이냐 하면은 사실 이런 게 나도 가슴에 좀 모든 사람들이 찔리지 않을 수가 없는 얘기죠. 이 지독한 얘기야. 혼자 걸어가는데 자기 그림자를 쳐다보기가 부끄럽질 않냐고. 이 사람이 그래서 호가 신독제라고 말해. 신독제. 자기는 아무도 안 볼 때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호가 신독제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림자를 홀로 가는데 자기 그림자밖에는 모르잖아 지금. 근데 그림자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홀로 누워도 내 이불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이제 알아서 해석들을 하시면 돼요. 지독한 분이지. 옛날에 그야말로 그 양반 가문에 이 사람의 그 디스플린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보세요. 앞으로도 잘 가는데 뒤로도 잘 간다. 나 가제는 그런데 바위를 등지고 모래 잔 돌을 뚫어 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만 집을 하나 지었어. 스스로 남의 의존하지 않고 이 자작 가라는 거야. 근데 이 청산의 일맥이 결국 이 차가운 물 속에 들어와 있어. 청산의 일맥이 이 일로 들어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 집 속에서 청산 일맥의 한천 속에 있는 그 집에서 사는 걸로 좋게. 거기서 물은 가재들이 사는 데서 물이 흘러 거대한 바다로 나갈 테지만 나는 강호의 그 만리파를 원하지 않는다. 불원 강호 만리파. 참 멋있는 시예요. 이거 멋있는 시라고. 근데 이 김장생하고 김집하고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김장생은 이제 문묘 배양된 것은 이제 숙종 43년 1717년이거든요. 이 김집이라는 분은 고종 20년이나 들어가고요. 얼마나 이분이 독자적으로 사람들이 흠모했으면 그 험난한 이제 구한말 시대에 끝까지 마지막으로 조헌과 김집 두 분이 들어가면서 18현이 돼요. 정말 김장생과 김집 이 두 부자가 문묘로 배양되게 된 것은 이 두 분의 상당히 인격이 정말 순결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부자지간이면서도 친구같이 그렇게 서로 학문의 반려로 지냈고, 김집이라는 분은 아주 그야말로 늙어갈수록 그냥 얼굴에서 이 화기가 쫙 발현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만 쳐다보면은 다들 그 신복을 하고 존경을 하고 이 내공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이 대제를 경험한 것은
저로서는 아주 뭐 대단한 영광이었고 여러 가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제분들에게 꼭 이런데 그냥 오지 마시고 꼭 어린이들을 좀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분위기를 한 번이라도 쐬면은 문운이 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대제 때도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손들을 데리고 와서 자손들이 좀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커가면서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돌 김영옥을 뭐 능가하는 대학자들이 이 광김 속에서 계속 배출되기를 저는 빕니다.